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우선 이번 달에는요, 공모주보다 실권주 일정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실권주가 발생을 했네요. HSD 엔진의 실권주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 청약 결과부터 보시죠. 청약률은 99.08%로 높은 수준의 청약률을 기록해주면서 11만 9,277주의 실권주가 발생했어요. 보시면 확실히 우리 사주 조합의 청약률이 50% 미만으로 낮았습니다. 보통 이래요. 그래서 유상증자 때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수량이 많을수록 실권주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상증자는 보통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우리 사주로 받으면 1년간 보호예수로 묶이게 되니까 청약률이 높지가 않은 거죠. 우리야 단기 수익 실현을 목표로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네, 우선은 그래서 11만 9,277주의 실권주가 발생했고 이 실권주에 대해서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모가는 6,980원이니까 총 공모 규모가 약 8.3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실권주가 많지 않은 편이라서 일반 공모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 되겠고요. 청약은 내일부터 4일까지, 환불은 또 주말이 껴서 4일이 소요됩니다. 요즘 파킹 통장 이자도 꽤 쏠쏠해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환불일. 그리고 상장은 8월 25일인데 권리 공매도는 이 영업일 전인 23일부터 가능하겠고요. 교보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100% 비례 배정이고요. 네, 청약 한도는 공모 수량 전체가 되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약 단위 참고하시라고 정리해뒀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최소 청약 단위가 100주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HSD 엔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박용 저속 엔진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평균 점유율이 20% 정도라고 하네요. 2014년에 세계 최초로 선박용 이중연료 엔진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독자적인 친환경 탈질 시스템 기술도 개발한 선박 엔진 분야의 선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국내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있고요. 중국 대형 조선사인 양쯔장조선, 신시대조선, 다리안조선도 매출처로 두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 들쭉날쭉해요. 경기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업종 중에 하나죠. 매출도 보면 들쭉날쭉하고 2020년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2022년 2분기 실적 추정치도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적어두기는 했는데 보시면 매출은 꽤 나오겠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업황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재무 안정성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겠죠. 보시면 업종 평균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매우 열의에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면서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됐겠고 또 자본 총계가 낮아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잘 창출이 안 되니까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전략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사 실적 개선의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최근 조선업이 또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선박 엔진을 다루는 HSD 엔진도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죠. 우선 올해 1분기 기준의 신규 수주는 약 4,048억 원, 그리고 수주 잔고는 1조 3,628억 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회복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추가 모니터링은 필요하겠고요. 우선 3월까지 신규 수주가 4,048억 원, 지난 4월부터 또 7월까지 신규 수주가 4,67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다트에서 단일 판매 계약 공시를 확인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여기에 경영 기밀 유지 때문에 계약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건이 또 한 개가 있어요. 약 5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본다면 7월까지 수주 잔고는 9천억 원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2020년 신규 수주 잔고는 이미 넘어선 수준이 되겠고 잘하면 작년보다 좋은 수주 실적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업황의 개선세가 선박용 엔진 제작사에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고 해요.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한 뒤에 3개월, 9개월 후 엔진 발주가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현재 조선업이 이 호황이라는 얘기가 여름부터 들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HSD 엔진의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목적이 증가하는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이라고 하거든요. 공모자금 중 1순위는 생산시설 확충에 쓸 예정이고요. 2순위는 친환경 엔진 연구 개발, 자재 구매 등에 사용될 계획이고 나머지 180억 원 정도는 채무 상환에 쓸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유입되고 부채가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 부채 비율이 좀 개선될 수는 있겠네요. 회사 내용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현재 주가와 괴리율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11시 20분 정도 기준으로 주가가 9,45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공모가 6,980원 대비해서 플러스 35.39%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신주 상장일까지 유지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주가는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봉 차트 위아래로 굵은 밴드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엔벨로프 지표라는 것을 추가해서 봤고요. 보면 현재 주가는 엔벨로프 지표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벨로프 지표라는 게 간단히만 얘기를 하자면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밴드 상단에 주가가 닿으면 하락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밴드 하단에 닿으면 상승할 확률이 높다. HSD 엔진은 제가 엔벨롭 지표를 적용해서 봤을 때 이 지표의 적용을 좀 잘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요. 공모가 6,980원은 작년 12월 밴드 하단 수준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조금 하락한다고 해도 6,980원의 실권주를 받게 되면 약간의 수익 구간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당연히 장담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고영명 대표와 김관식 사내이사 그리고 최대주주 인화전공은 모두 유상증자 배정주식수 전량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인화전공은 초과 청약분까지도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괴리율도 30% 이상으로 오케이, 유증 비율도 20% 정도로 적당하고 현재 조선업황이 나쁘지 않고 또 HSD 엔진의 수주 잔고도 꽤 많다고 하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복잡하게 실이 유무상증자가 동시에 실시되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실권주 청약을 통해 8월 8일부터 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거든요. 납입이 8월 8일이니까. 근데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8월 11일이에요. 그렇다면 실권주 청약에 참여한 경우 자동적으로 무상증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까지도 챙기게 되는 거죠. 무증 비율이 높진 않네요. 1대 0.2. 한 주당 0.2주를 공짜로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실권주에 청약하고 경쟁률에 따라 배정, 주금 납입이 8월 8일에 이루어지면 8월 10일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게 됩니다. 이때 주가가 조정돼요. 1대 0.2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니까 9일 종가의 1.2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근데요, 보통 권리락일에 이렇게 낮아진 주가가 좀 싸 보이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조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다가오겠죠. 근데 신주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날 테니까 주당 단가는 낮아지려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권리락 때 주가도 싸게 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더 빠진다? 그렇게 되면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매우 낮은 상태가 되거나 손해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나의 배정 주식수 곱하기 0.2만큼 공짜로 신주가 계좌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수익률도 조정이 되겠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전까지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 권리락일에 조정된 가격에서 몇 %나 당일에 올라줄지, 그 이후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 얼마나 또 주가가 빠질지,
게다가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는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너무 변수가 많죠. 그래서 우선 가장 최근에 유무상 동시 실시했던 에코캡 실권주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약 5천만 원으로 7,000주를 청약했고 6주를 배정받은 경우를 가정했어요. 네, 청약 2일차의 괴리율이 무려 58%를 넘어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높은 실권주가 됐었죠. 자, 무상증자 권리락 조정가는 8,48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그날 시초가 9,910원으로 급등세로 출발을 했고요. 고가 11,000원을 기록해줍니다. 하지만 신주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어김없이 빠졌죠. 그래서 권리 공매도일의 시초가는 7,180원으로 출발했어요. 종가는 6,600원으로 끝났고요. 이날 종가에 팔았다고 하면 계좌는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공모가가 7,090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6주 곱하기 0.3에서 한 주가 들어오고 소수점 0.8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입금이 됐을 겁니다. 에코캡은 무증 비율이 1대 0.3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날 시가에 바로 팔아버렸다고 하면 수익 금액은 11,772원이 되겠죠? 네, 수식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권리 공매도일 기준으로 손실을 기록했지만 무상증자 신주까지 합치면 총 8,832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 물론 권리 공매도일을 안 팔고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 기다려서 한꺼번에 다 매도할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부터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까지 주가가 더 빠져요. 추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먼저 매도를 하고 무상증자 신주는 받으면 그 후에 매도하고 이렇게 나눠서 매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8,832원이면요. 수익률이 20.76%라는 소리거든요. 괴리율 58%를 보고 들어갔는데 최종 수익률은 20%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 종목마다 다 흐름은 다를 거지만 우선 이 정도의 수치는 참고를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토스 이자보다 4,000원 정도 더 벌 수는 있었겠네요. 아이고 요거 벌자고 5천만 원을 투입해야 된다니. 이게 경쟁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벌어진 아쉬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SD 엔진도 경쟁률이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경쟁률 마지노선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9,772만 원으로 14,000주를 청약한 경우, 그 경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산업은행의 파킹통장 기준 4일치 이자를 계산하면 2385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킹통장 이자 대비해서 2배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10%를 잡고 파킹통장 이자의 2배 이상 수익을 내려면 배정 금액이 4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야 40만 원 곱하기 10 했을 때 4만 원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려면 58주, 58주 정도는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경쟁률이 241대 1 미만이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 경쟁률 250대 1을 넘어간다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엔벨로프 지표가 잘 적용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비교적 잘 적용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밴드 하단에 닿았을 때 매수 타점을 좀 노려볼 것 같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통 청약 2일차부터 무상증자 권리락일 전까지 주가가 좀 추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참고해서 그냥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8월 10일까지 좀 지켜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은 경쟁률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리니까 이자와 비교 꼭 해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